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도 16차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장마 소설 읽어오라고 했는데 모두 잘 읽어왔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장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찝어가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 아직 못 읽은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이 장마를 한번 읽어봐 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 장마를 꼭 한 번 더 읽어서 저번에 말했던 소설을 읽는 꿀팁이죠. 여러분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 중심 사건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파악하는 거, 그런 것들 잘 체크하면서 읽길 바랍니다. 자, 일단 소설의 제목은 장마고 우리 장마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먼저 읽을 건데요. 제 앞부분 줄거리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지금 위기 부분부터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 부분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설의 5단 구성에 따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단과 전개 부분이 이 앞부분 줄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앞부분 줄거리를 꼼꼼하게 읽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압축해 놓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안 읽으면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자, 이 한 줄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시대적 배경은 지금 6.25 전쟁 시기구나. 그 다음에 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가 식구들이 있고요. 친가 식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가 식구들과 내가 같이 살고 있다가 외가 식구들이 이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되죠. 외가 식구와 친가 식구가. 자, 그런데 6.25 전쟁이란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이다. 6.25 전쟁은 여러분들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남과 북한 의 전쟁인데 남과 북이 서로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남한은 여러분들 자유주의를 신봉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신봉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북한이 먼저 남한 쪽을 선제 타격해서 일어난 전쟁, 6.25 전쟁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말 그대로 전쟁이니까 혼란 속의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피란을 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일단 나가 나옵니다. 나라는 인물은 동만이라고 나오죠. 이름이. 자, 근데 이 나가 나온다는 건 선생님이 저번에 서술자 시점 얘기했을 때 나가 있으면 선생님이 무조건 무슨 시점이라고 했었나요? 1인칭 시점이라고 했었죠. 이 1인칭이란 건 서술자인 동시에 이 사람이 작품 속에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1인칭 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가 식구들 그 다음에 친가 식구들이 나오겠죠. 둘이 모두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래요. 자, 이거 또 중요한 포인트죠. 자, 나의 친가 식구 중에 한 명인 삼촌은 빨치산이래요. 빨치산은 좀 이따 선생님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습니다. 외삼촌은 또 국군이래요. 국군은 여러분들 한국전쟁에서 우리 남한 쪽 군인을 말하겠죠. 빨치산은요, 여러분들 파르티잔이라는 불어에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공산군의 게릴라 군입니다. 그래서 공산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군이라는 소리죠. 자, 이게 아주 해프닝이 벌어지는 이유겠죠. 삼촌은 쉽게 말하면 북한군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은 국군, 남한군이라는 거죠. 근데 둘이 모두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시기에 이 이념 갈등이 아주 심각했던 시기에 이 북한군과 국군 아들을 둔 두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외삼촌과 삼촌은 직접 등장하진 않아요. 대신에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등장하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야. 공산군과 국군이 거북한 상황이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아직까지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자,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꾀에 빠진 나. 자, 여기서 나는 동만이는요. 낯선 사람의 꾀에 빠졌다는 건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어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의 꾀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삼촌은 빨치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고, 낮에는 뭐 산이나 이런 데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뭐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게릴라 작전, 갑자기 급습하는 이런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숨어 다녔겠죠. 근데 집에 잠깐 몰래 왔었는데, 이걸 왔었다고 이 낯선 사람, 사실은 형사입니다. 형사에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습니다. 자, 내가 삼촌을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가 예쁘겠어요? 믿겠어요? 믿겠죠. 그래서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고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준다는 겁니다. 외할머니의 아들은 뭐였죠? 외삼촌은 국군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감싸주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 할머니 봐라. 저 사돈 봐라.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돈이 나를 감싸주네? 동만이를. 그래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자, 국군이었던 외삼촌이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격적인 진짜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심한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엄마죠,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뭐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빨갱이들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빨갱이들 다 죽어라. 근데 빨갱이 누구예요? 삼촌이죠. 빨치산이잖아. 맞지? 빨갱이, 공상공원을 비하하는 용어죠. 그래서 빨갱이 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으려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이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죽은 빨치산들의 주검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체요,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거리라는 체념에 빠지죠. 빨치산이었던 삼촌도 같이 휩쓸려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머지 식구들은.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그런데 할머니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삼촌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 점쟁이는 여러분들 어느 종교에서 볼 수 있느냐? 무속신앙이죠. 여러분들 무당이라고 하는 그 무속신앙의 말을 듣고 삼촌이 살아온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북적북적 뭐 요리도 막 시키고 불도 계속 켜놓는 거예요. 자,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라고 한다고. 등을 켜놓는 이유는 어두운데도 잘 찾아오라고. 맞지? 삼촌을 기다리는 애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주요 사건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전사하게 된다. 외삼촌은 국군이었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북한군, 속칭 빨갱이죠. 빨갱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군에는 누가 있었죠? 삼촌이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가 갈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삼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암시가 나타납니다. 빨갱이들, 빨치산들의 시체를 읍내에 버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삼촌의 죽음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점쟁이의 말을 믿으며 삼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림. 자, 그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등을 환히 켜놓았다. 맞죠? 이것이 바로 뭐를 의미한다? 할머니의 삼촌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삼촌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등을 켜놓습니다. 자, 그 뒤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앞에 부분은 뭐예요? 선생님 모두 다 식구들이 지쳤어요.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그런데 할머니만은 기세등등 해가지고 체력이 막 만빵이에요. 삼촌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닥달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자, 아까 앞에 등을 환하게 밝게 켜놓고 있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등이 꺼져 있었다. 자, 이 등이 꺼져 있었다. 자, 이것이 뭐를 암시할까요? 불길한 암시겠죠. 뭔가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 같아, 아니면 죽었을 것 같아. 죽었을 것 같다라는 암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소설에서 뭐라 하냐면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 뭔가 사건을 암시하는 부분. 자, 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자, 이 일로 할머니가 엄청나게 화가 나요. 너희들은 도대체 이 등도 관리 안 하고 뭐 하냐? 그래서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바로 삼촌을 말하겠죠.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관과 장롱의 영수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 야, 내가 다 경제권을 쥐고 있겠어. 내가 밥이고 옷이고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너희들 빨리 삼촌 맞이할 준비해라. 너희들 정성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엄마와 아빠를 엄청나게 닥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대사가 나오죠. 자, 경사실어 날 아적은 아침이죠. 옆편내는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할머니가 집안에서 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내가 이만큼 하고 참는다만 휴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깐따갖고 기전에서 기경만 하고 있을란다 라고 말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인물의 할머니의 말을 보면요, 할머니가 그냥 우리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언,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좀 더 소설이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사실감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촌에서 일어난 일이다, 시골이구나,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리 향수할 때 배웠죠? 시골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 우리가 향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엄청나게 뭐라 하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났는가 봐요.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쭉 모두 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도 합세서 모두 바삐들 움직입니다. 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누구의 말을 듣고? 바로 점쟁이의 말을 듣고 무속신앙을 믿는다는 거죠. 자, 보면은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장마였죠. 그래서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진다고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장명등 의미 한번 볼까요? 장명등. 자, 장명등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할머니가 켜놓은 등불은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상징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장명등이 꺼져버렸어요. 삼촌의 생환이란 건 생존,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불길한 복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엄마와 아버지를 엄청나게 닥달하고 경제권마저 빼앗아간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자, 그런데 막 이제 삼촌이 온다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정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네. 삼촌이 돌아올 수 있겠어? 이러면서 삼촌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는 거죠. 자,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삼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이 그 점쟁이 말 믿고 막 준비한다는데 과연 삼촌이 올까? 이거 엄청나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우리 집은 완전 잔치집 단계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주를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자, 저기 동네 김씨, 박씨, 이장님 다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야, 삼촌 언제 온대? 너희들 그거 진짜 믿는 거야? 하면서 자,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로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도 비치지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진 않았다. 자, 이거 어른들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 서술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부분 보세요. 그들의 속내는 노골적이지 않았다. 그 다음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기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서술자, 자, 나는 어린아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어린아이만의 시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어른이 된 나의 시점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적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사건을 이야기도 해주지만 어른이 된 뒤에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점도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거기에서 해당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야기의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서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죠. 아이, 삼촌 돌아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삼촌 돌아올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만 그건 사실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그냥 삼촌이 돌아오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라이인가? 왜 이렇게 점쟁이 말을 믿지? 진짜 돌아올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지 삼촌이 진짜 살아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어린아이가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른이 된 시점으로 이야기해주면서 어린아이 시점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거 좀 이따가 우리 뒤에서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시점과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동시에 나오면서 어린아이의 부족한 점,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른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 맞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간이 진시에 가까워질수록, 진시는 여러분들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온다고 했던 시간입니다. 자,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겠죠. 삼촌이 오는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도.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재미없어 그러면서 다 흩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자,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있어요. 왜? 삼촌이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할머니는 왜 제외했을까? 할머니는 아직 믿는 거예요. 삼촌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중요한 것은 오늘이지. 아무 날, 아무 시에 온다고 점쟁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오는 거지 몇 시에 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늘이 하는 일에도 가끔 실수가 있는 법이야. 그 시간을 따져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끝까지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월이는 개예요. 개가 갑자기 대문 쪽을 향해서 으르르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내 와 하는 함성을 들었어요. 과연 삼촌이 돌아온 걸까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췄다. 자, 도대체 뭐가 왔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 정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촌의 기한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강했나? 물론 삼촌 돌아올 거야 위로의 말을 했지만 그건 사실 그냥 거짓말로 한 거죠. 실제 마음은 뭐냐?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거리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마을 사람들. 자, 그런데 진심과 걱정의 위로의 말로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 위에 부분에 있었는데요. 여기 있죠. 구장내 어른과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앉아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야 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삼촌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냥 흥미거리로 생각했는 거죠. 구경거리.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태도. 봤듯이 무속신앙 점쟁이의 말에 근거해서 삼촌이 반드시 살아있을 거라고 맹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맹목적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죠. 그래서 점쟁이 말을 제 눈에 물대기식, 다시 말하면 자기 합리화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합리화하고 있더라. 점쟁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8일이다. 그럼 8일 8시 온다 그랬는데 8일이 중요하지 8시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데 무언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중이었다. 자, 갑자기 뭔가 애들이 막 와 하면서 모여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무래기 패였다. 어린아이들 조무래기 패였다. 자, 뭔가 손에는 돌멩이 아니면 나뭇가지 같은 게 골고루 들려 있어요. 마치 뭔가 때려잡으려는 듯이. 자, 무기를 손에 든다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자, 나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뭘 봤죠?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자, 바로 뭐였습니까? 구렁이죠. 여러분들, 구렁이가 뭐예요? 뱀이죠, 뱀. 엄청 큰 뱀. 자, 이 뱀이 한 마리 우리 집으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이 몸뚱어리를 본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왜? 나는 어린아이니까, 맞지? 자,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자, 이걸 어린애가 생각하기엔 어렵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어른의 시점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나는 별 수 없이 어린이였다. 어른이 된 내가 회상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서는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를 해대는 패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돌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나도 똑같이 그 애들과 같이 몽둥이를 들고 그 구렁이를 향해서 갔다라는 거죠. 모든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뿜는 적이와 파괴력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어쩔 수 없는 어린애였다. 나도 그 애들과 똑같이 그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서 밟아 죽이려고 치려고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지게짝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자, 내가 이 지게짝대기를 들자마자 누군가 내 팔을 움켜잡습니다.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외할머니였죠. 외할머니가 내 팔을 움켜잡습니다. 마치 구렁이를 보호해 주다듯이,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째져 있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질립니다. 아, 누가? 할머니가 쓰러지게 된 거죠. 자, 구렁이가 오게 되었고 할머니가 쓰러지고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때려잡으려는 나를 막습니다. 도대체 이 구렁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인 것 같아요? 구렁이 그냥 단순히 뱀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 여러분들 이 무속 신앙에서 이 구렁이는 뭔가 죽어서 하늘 품을 환생하는 어떤 동물입니다. 동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뭔가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것도 한을 품고 죽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도대체 누굴까? 바로 죽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누구? 삼촌의 환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구렁이가 등장했습니다. 할머니는 막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는 막았고 할머니는 쓰러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정리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렁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삼총이 올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생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뒤에 보면 구렁이의 모습이요 조금 이상해요. 이 조무래기 폐에 의해서 돌멩이를 맞고 나뭇가지로 찔렸죠. 그러니까 꼬리가 잘리고 너덜너덜 제 몸이 성하지 않은 그런 구렁이입니다. 자, 이 구렁이는 죽은 삼촌이자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갈등, 아까 봤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 이 전쟁 속에서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이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건 전개의 전환점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